19번. 세타가 4사분면 각일 때 얘의 값을 간단히 하세요. 요건 한 얘기네요. 4사분면. 근데 문제에서 사인이 보이고 코사인 애들이 보이니 4사분면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결정하라. 그러면 올사, 탄, 코, 코사인만 양수인 부분이잖아. 그래서 얘가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구나.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루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이걸 해결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벗겨질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만 남는데 좀 이상하단 말이야. 루트가 벗겨졌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이렇게 벗겨져야 될 거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전체는 음수가 확실하지. 따라서 절대값이 벗겨질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져야겠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뭐 답이 있나요? 1번이겠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답이 1번.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됩니다. 자,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 5와 P, A, 1에 대하여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때 OP의 제곱을 값을 구하라. P가 이쯤에 있고 B가 A, 1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세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탄젠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지. 기울기. 이거 엉망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됐어요. 찍었겠지 뭐. 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돌려서 보시고. 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A라는 뜻인데 이 기울기가 얼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A만큼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1분의 A만큼 감소인데 이 A가 지금 딱 봐도 음수 아니야. 그러니까 1분의 A라고 해도 전체 음수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그냥 이 자체로. A분의 1이라고? X의 증가량. 아이씨, X의 증가량.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미안해요.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거 3분의 5겠지. A가 음수예요. 그럼 맞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 찾았고요. OP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OP의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5임을 이용해서 OP의 제곱은 얘의 제곱 9분의 25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9분의 34 이렇게 하면 되나요? 20번에 9분의 34가 답이네요. 자, 간단한 문제죠. 자, 이 탄젠트가 뭐라? 기울기다. 탄젠트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21번.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 이거 21번에 해석만 하고 문제를 볼게요. f x-p는 f x 플러스 p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의미.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그래. x 대신에 얘를 대입하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다. x 대신에 모든 실수 x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p를 대입하면 fx가 되고, 그렇지. 이런 건 보이네요. fx 플러스 2p가 되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됐네요. 자, 그러면 fx에서 2p만큼 더 계속 더한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p가 1이고 자, p가 1이고 x에 1 대입하면 이렇게 같다는 얘기고, 자, x가 3이고 p가 1이면 p는 계속 1이니까 그러면 그 f3은 또 뭐야? f5란 얘기고, 그럼 또 f7이란 얘기죠. 5가 대입되면 7이란 얘기, 이런 차는 얘기죠. p가 1일 때는. 그럼 이게 무슨 함수입니까? 주기함수 얘기죠. 주기함수 얘기. 자, 아까 p-x, p 플러스 x인데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x-p, x 플러스 x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러면 주기함수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의미가 바로 나오네요, 이거. 자, 이거는 주기가, 주기가 아니라 이 p값, 여기서 주기가 이 p라고 얘기했었나? 자, 이거 같은 거 이거 보자. 이거의 의미를 보자. 이거의 의미. 자, 여기서 이 p가 주기인가? 이 p가? 아니지. 이 p가 주기란 뜻이 아니야. 이런 식이 딱 보면 이 p가, 여기서 말한 이 p가 진짜 주기는 따로 있고, 그 주기의 정수배란 뜻이야. 주기의 정수배.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p값은 이 문제에서 사실 p값은 여러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주기의 정수비만 됩니까? 다시 연습하자. fx는 fx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 식만 보고 아, 주기가 4짜리 함수구나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이 4가 주기의 정수배야. 따라서 주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 주기의 정수배니까. 주기가 1인데 거기에 4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주기가 2인데 거의 2를 곱해서 얘가, 주기가 4인데 1을 곱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주기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주기의 정수배예요. 이런 표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기가 1일 때도 이게 성립하지. f1, fx 값은 주기가 1이니까 fx 플러스 1도 같을 테고, 또 fx 플러스 2도 같을 테고, fx 플러스 3도 같을 테고, fx 플러스 4도 같을 거라 때문에 fx가 f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앞에는 이런 애들이 또 있었겠지. 따라서 1대 1대 4일 때 다 성립하니까 얘는 주기의 정수배입니다. 주기의 정수배. 자, 그래서 얘는 주기의 정수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수 p가 2라고 알려줬어. 최소의 양수 p.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주기가 1이라면 이게 최소의 양수가 4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4라고, 여기가 p에 2가 딱 들어가려면 p가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p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딱 4로 변해. 그죠? 딱 4로 변해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p라고 그랬어. p가 더 커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4가 뭐야? 주기란 말이지. 이 함수의 주기. 이 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주기가 4구나. 최소의 양수니까 이거보다 커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주기가 4짜리 함수는 fx는 fx 플러스 4라고 표현도 되겠지만 fx 플러스 8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 fx가 fx 플러스 8이도 주기가 4짜리 함수의 표기법이야. 왜냐면 4마다 같으면 되는 거니까 fx는 x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거 빼먹고 이렇게 쓰면 주기가 8인가? 아니지. 이 8은 뭘 의미하는 거야? 주기의 정수배를 의미하는 거라고. 요 8은 주기의 정수배. 그러니까 주기가 4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주기의 정수배니까 8이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p가 2라고 했으니까 요게 4일 테고요. 주기가 4짜리네요. 주기가 4. 이 함수의 의미는 주기가 4, 지금 p가 2일 때 얘기니까. 이런 얘기네요. 이제 그럼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주기가 4짜리 다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니까요. 1번. 사인 2분의 파이 x에서 지금 답을 먼저 보고했습니다. 얘는 주기가 얼마야? 2파이를 x의 개수인 2분의 파이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분의 2니까 답이 4. 그래서 이게 1번이, 보기 1번이 주기 4짜리인가? 바로 그냥 1번이 답이죠. 자, 요거 잘 봅시다. 요거. 주기. 특히 여기 주기의 정수배입니다. 저 이해가 안 돼. 어떤 거? 저 주기가 4라는. 아, 여기가 주기가 4라는 거? 요게 주기의 정수배인 거는 알겠어? 주기의 정수배야. 자, 다시 여기 파트에서 봅시다. fx 플러스 2p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그냥 그럼 t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주기함수란 말이야. 얘는 주기함수구나. 왜냐면 fx의 값과 x의 적당히 더할 때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거는 주기함수야. 예를 들어서 fx가 1이면 f1은 f1 플러스 t가 돼. 자, 만약에 t가 예를 들어서 t가 2일 때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다 2 더하니까 이건 f3이 돼. 아, 그럼 f3 값은 f3 더하기 2니까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f5는 f7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t가 여기 써 있는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가 될 수 있어. 보면 f1과 같다. 보면 f3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5라고 쓸 수 있어. 아이고 4 이렇게, 또는 f1 플러스 6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7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써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버라이어티해. 근데 2, 4, 6이 다 뭐냐면 얘가 갖고 있던 실제 주기의 정수배들이야. 실제 주기의 정수로 표현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한테 처음부터 야, fx가 fx 플러스 원래는 주기가 2였잖아. 내가 2로 설정하고 우리가 문제 풀었잖아. 야, 이렇게 준다고 치자. 그러면 섣불리 주기가 6짜리 함수구나 얘기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이 6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진짜 갖고 있던 얘의 주기의 정수배로 표현하는 거야. 주기의 정수배로 등장한다고. 따라서 만약에 6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주기는 1이나 2나 3이나 6 중에 하나야. 이 중에 뭐가 진짜 주기인지는 아직은 몰라. 이 식 하나만으로는. 그럼 조건이 더 주어지는 거지. 그때 여기 써있는 이 t값이 가장 크면 6이다, 가장 작으면 1이다, 또는 2다, 3이다 이런 정보를 준단 말이야. 이런 정보를.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정보를 준 거야? 이런 형식으로 쓰여 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이 P가 뭐냐면, 여기서 이 P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주기의 정수배란 말이야. 그럼 실제 주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정수배니까 사실 정수라고 쓰면 그건 자연수배야. 1배, 2배, 3배, 4배, 5배 막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만족하면 주기가 1, 2, 3, 4, 5, 6 늘어나고 이 정수도 자연수 1, 2, 3, 4, 5, 6 늘어나면 이 전체 곱도 얘도 막 커지겠지. 그런데 막 커지지 말라고 그러고 최소 양수 P를 2라고 주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2란 말이야. 2. P가 2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2를 곱하면 4라는 값으로 하나 딱 나오지. 이 4 말고는 두 개를 곱해서 다른 값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자, 다시. 자, 이 주기는 1, 2, 3, 4, 5, 6 여러 가지 주기가 있다고 치자. 대신 이 내가 곱하는 정수는 여기다가 1을 곱하거나 2를 곱하거나 3을 곱해야 돼.
또는 4를 곱하거나 이래야 돼. 그런데 뭔가 곱할 때 얘가 점점점 커진단 말이야. 1 빼고는 다 곱할 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가 최소값 P가 제일 작으려면 여기서는 곱할 게 1밖에 없지. 정수배인데 얘가 주기의 정수배인데 그런데 이 동그라미라는 값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어. 주기의 정수배는 여러 가지 값.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가지려면 정수배가 1밖에 안 된다고. 됐지? 그러면 4는 주기 곱하기 1이야. 주기는 몇 밖에 안 돼? 4밖에 안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P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P가 최소니까 2P가 최소잖아. 요 2P. 근데 2P가 뭐냐면 주기 곱하기 정수야. 따라서 얘가 최소값이 4지. P가 최소니까 이 전체도 최소겠지. 그러면 이 오른쪽도 곱해서 최소가 돼야 되는데 최소는 정수 1일 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주기가 4일 때 얘기입니다. 주기가 4. 여기는 여기 관건이네요. 여기. P가 최소값에서 할 때 주기가 4이다. 이걸 뽑아내는 게 관건이고요. 요 주기의 정수배라는 거 하는 건 책에 잘 안 써 있어. 우리 개념 원리에도 이걸 주기라고만 써 있지 주기의 정수배란 말이 표현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나올 때 요거는 주기의 정수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그거는 꼭 봐주세요. 자, 22번 봅시다. 22번, 23번 이제 뭐 싹 다 그냥 함수 해석하는 거죠. 자, 기억 F5는 뭐냐 물어보는 건데 뭐 지금 바로 대입해 보면 되겠지. F5는 뭔가요? 이게 5인가요? 그러면 2 곱하기 코사인 6파이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코사인 2파이, 코사인 0파이, 코사인 0. 코사인 0은 뭐야? 1이지, 1. 근데 코사인은 2파이가 주기니까 코사인 2파이도 1이겠고 코사인 4파이도 1이겠고 코사인 6파이도 1이겠네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니까 그냥 5. 근데 문제에서 F가 5냐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그냥 맞는 거예요. 니은번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냐 최소값 물어봅시다. 구해봅시다. 자, 그럼 요거 빼면요. 코사인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코사인 fx로 할게요. 자, fx 그래프는 요거 없다면 fx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거기다 3 더하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진짜 fx는 5에서 1 사이로 이렇게 갖고 있겠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니죠? 이제 한번 틀렸어요. 디귿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요. 디귿번. 이렇게. 그럼 요 표현이 요거잖아. 요 표현이잖아. 요 표현이잖아. 요 표현. 요거잖아. 요 표현. 영상이 안 나오게 요 표현이잖아요. 자, 이 표현은 뭡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놈이 보이잖아. 마이너스 2가 뭐야? 주기의 정수배라고. 주기의 정수배. 자, 그러면 이 주기는 항상 우리가 양수로 다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했다는 뜻이지. 이때는. 자, 그럼 주기는 1이거나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때의 주기는 1이나 2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런데 이거 봅시다.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
원래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나누면 얼마야?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 디귿 다시 보기가 뭐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주기가 1이거나 2다 이런 뜻이야. 자, 개수 조심해야 돼. 이거 주기가 2다 이런 뜻 아니야. 1일 수도 있어. 하지만 1이거나 2다. 근데 주기가 2잖아. 어쨌든 맞지 뭐 그러면. 주기 1도 답이고요. 주기가 2도 답이니까. 답이 3번입니다. 22번에 3번. 자, 23번. 함수의 주기와 정근선의 방정식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기는 뭔가요? 딱 봐도 1이죠. 1. 주기 1. x 앞에 개수가 파이니까 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주기 1 나오면 탄젠트니까 기본 주기 파이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 1이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구해봅시다. 이거는 연습으로, 그냥 안 할게요. 다 왔었어요. 답이 4번이네요. 23번에 4번. 24번. 24번도 넘어갈게요. 답이 2번이네요. 24번은, 근데 24번은 좀 쓰기 식은 써야겠는데? 24번은? 맞았다고 넘어가게. 사인 260도와 내가 코사인 110도를 이제 해결을 해볼 건데, 표에 코사인, 사인 다 10도씩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10도를 한번 이용해 본다면 3927.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인 90도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0도인가? 이렇게 써 있겠죠? 요는. 요건 써 있으니까 요 90도의 홀수배니까 2파이의 홀수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런 각을 변환시키는 삼각함수의 값을 변환시키는 그걸 따를 때 여기가 흔히 2분의 파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호도법으로 써 있었는데 지금 60법으로 써 있는 그 차이가 있네. 사인이 홀수배가 있어. 그러니까 90도가 홀수배가 있어. 그러면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이 각도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야. 10도가 그냥 써 있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써 있는 거야. 대신 이 마이너스는 언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90도가 3번 가면 여기 90도가 3번 가면 이 아래축 여기가 될 테고 거기다 10도를 뒤로 가니까 3, 4분면 가겠지. 올사 탄젠트만 양수니까 원래 사인은 음수 이거 찾으면 되겠죠. 코사인 10도면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되고. 자, 코사인 110도도 얘는 코사인 9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로 아니요 20도로 찾아야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코사인 홀수배, 90도의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20도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90도가 한 번 가고 더 갔으니 2, 4분면 각이고 올사, 사인만 양수, 코사인은 여전히 음수겠네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두 개 뭐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 나온답니다. 자, 25번 봅시다. 이에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보세요. 근데 이런 걸 잘해야 돼. 계산이 막 나오고 하면 코사인 제곱 3x 이런 게 지저분하네. 제곱 3x 마이너스 사인 3x 플러스 1은 0의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상한값의 종류가 한 종류로만 통일되어 있어야 하니까 코사인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기본식이 있으니 코사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3x를 1 마이너스 괄호 빼고 그냥 쓸까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3x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마이너스 사인 3x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사인 제곱 3x 플러스
사인 3x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는 뭐 이런 건 치고 안 해도 되잖아. 사인 3x의 제곱, 사인 3x 이렇게 있으니 그냥 거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플러스 2, 마이너스 1. 따라서 사인 3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1 이렇게 두 값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사인은 막 난리를 쳐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놀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1 값은 가질 수가 없으니 사인 3x는 1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자, 사인 3x는 1인데 내가 이제 어차피 이런 방정식을 풀 건데 나 이런 범위에서만 풀어야 해. 그러면 3x 값이 궁금한 거잖아? 나는 3x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3x 3 곱하니까 0, 3x 6파이. 결국 3x는 0부터 6파이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됐죠? 내가 사인 3x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더 나가서 9개는 3x 값이니까 3x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처음부터 이걸 써가지고 헷갈렸던 거야. 이렇게. x의 범위만 구하면 되니까 x 3개 값이 나오고 더하면 2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26번 봅시다. 다음 시용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될 수. 그냥 뭐 부등식을 구하라 뭐 이거겠지. 보자. 2분의 1 사인 2분의 x 플러스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단 x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다.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풀게. 여기다 2분의 1을 하면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하면 여기다 3분의 파이 하면 얼마야? 6분의 3에서 6분의 2니까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파이. 여기다 6분의 5를 하면 또 얼마야? 아니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얼마야? 6분의 5인가? 얘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뀝니다. 2분의 1 사인 t 2분의 루트 3 단 이때 t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t가 6분의 5파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놓고 아까처럼 그려야지. 그래프 나중에 x값을 찾아야죠. 자, 봅시다. 얘는 그냥 기본 사인 그래프입니다. 주기 2파이짜리예요. 이 파인데 6분의 5파이는 어차피 파이를 안 넘죠. 조금 더 넓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쪽도 좀 더 그려야겠네요. 왜냐면 양쪽으로 대칭이니까. 사실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만 그리면 저기는 안 그려도 되는데 못 그렸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쭉 갈 텐데, 쭉 내려갈 텐데,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t의 범위는 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까지야. 6분의 5파이까지는 파이를 조금은 덜 가서 여기 대충 요 정도까지 아닙니까? 6분의 5파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정도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거기서 2분의 1에서 2분의 루트 3 사이니까 2분의 1이 여기쯤 있을 거예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자, 2분의 1은 얼마죠?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루트 3. 자, 6분의 파이가 하나 끝이 아닙니다. 좀 이따 그리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2분의 루트 3 값은 또 얼마에서 나오죠? 3분의 파이에서 나오죠? 이렇게 두 개. 그러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지. 요 값이 요 값까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도 가능합니다. 여기 가능하지. 자,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이렇게, 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3분의 파이겠지? 그럼 여기가 3분의 2 파이겠네. 여기가 6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도 6분의 파이겠지? 그럼 6분의 6파이니까, 6분의 5파이네. 그게. 다시 빼고요. 여기가 6분의 5파이네요. 이렇게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등호 안 들어가지? 자,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2분의 1. 여기는 등호가 없습니다. 여기 등호가 있고 없겠지? 그럼 여기가 없죠. 없고 여기 등호가 있는데 6분의 5파이는 여기서 어차피 답에서 빠지네. 여기는 또 이렇게 빠져야겠네. 그러니까 x의 t의 범위니까 우리가 생각한 t의 범위니까 이 범위입니다. 따라서 t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죠?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 사이가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서 보면, t가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사이에 있거나, 또는 3분의 2 파이에서 t가 6분의 5 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x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t의 범위가 아니라. 따라서 t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요. 6분의 파이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거나 또는 3분의 2 파이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5 파이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네. 자, 3분의 파이를 빼면은 3분의 6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분의 1x 0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x는 0, 0의 답이 나오거나 또는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1 파이 2분의 1x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6분의 3 2분의 1 파이 이렇게 나오나요?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그럼 6분의 3 맞지? 그럼 양변에 또 다시 2를 곱하면 3분의 2 파이 x가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는 x의 범위가 그럼 보기 1번 값이 될 수 있습니까? 8분의 7파이 8분의 7파이는 파이가 조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38에 24 24분의 8이 16파이고 8분의 7파이는 38에 24분의 21파이고 얘는 24분의 24파이니까 8분의 7파이가 이 범위에 있네. 됐지? 그래서 1번 답이고 1번은 들어가 있고 2번 7분의 6파이도 파이 조금 안 되니까 여기서만 따지면 되겠지? 21분의 7이 14파이 그리고 문제에서 21분의 36 18파이 그러니까 얘보다 크니까 21분의 21파이 사이에 얘도 있겠네. 그래서 2번도 들어갈 수 있고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뭐 3분의 2파이보다 작을 테니까 안 들어가겠네. 그래서 답이 3번 26번에 그렇죠. 답이 3번이고요. 4번 보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또 얘랑 비교 통분해보면 마이너스 12분의 4파이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2분의 3파이니까
0 사이에, 2 사이에 얘가 있네요. 4번도 있고요. 5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고요. 답이 3번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건데 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안 하고 멍뚱하게 했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저 뒤에 식이 좀 복잡할 때는 치환해서 푸는 게 제일입니다. 치환해서 꼭 이렇게 문제가 나오도록 푸세요. 자, 27번 또 봅시다. 꺼져, 자꾸. 27번. 얘일 때 서로 다른 두 중의 모든 자연수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는 E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는 36분의 A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얘는 두 단계를 거쳐야겠네요. 딱 봐도 먼저 요거 자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라는 놈을 볼 건데 일단 얘를 2분의 파이 곱하기 3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분해해서 볼 거야. 제곱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얘 뭐야? 90도의 홀수배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상관없이 뒤에 요각만 쓰는 거야. X만. 마이너스 언제 쓴다? 90도를 3번 돌리고 뒤로 조금 간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란 말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 가고 뒤로 조금 갔으니 이렇게 3, 4분면 각이에요. 올사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죠? 그런데 그 코사인 얘 이 전체를 또 제곱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제곱.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냥 이거 제곱하는 거지. 이 제곱은 제곱하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네. 그럼 얘는 코사인 x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얘가 코사인 x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36분의 a 제곱은 빵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곱하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2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36분의 a 제곱은 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 식을 뭐 어떻게 되지? 플러스 이렇게 되나? 됐죠? 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얘가 완전 제곱 얘가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6분의 a는 빵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a 1 플러스 6분의 a 하면 얘랑 얘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얘가 두 개 사라지니까 됐네. 그러면 방정식이니까 얘는 그냥 사인 x 값이 구해지네요. 사인 x가 1 마이너스 6분의 a거나 또는 1 플러스 6분의 a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혹시 a의 범위가 뭐 있나요? 모든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가 a라고 했으니까 야 사인은 난리부르스를 쳐도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놀아야 되니까 a가 자연수니까 a가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1에서 조금 더 하니까 얘는 만들 수가 없는 값이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사인 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판별식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x를 구할 건데, 이건 사인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사인 함수처럼 풀어야 됩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사인 x의 그래프와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1-6분의 a라는 이런 상수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입니다. 이게 2파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요 놈을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네모라는 상수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y는 네모라는 상수함수 이게 1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겁니다. 얘는 a 값 하나만 결정되면 sin x가 이렇게 결정될 테니까. 됐지? 또 이렇게 들어가도 아이고 여기 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겠지. 그럼 요 네모라는 놈 생각해보자. 그게 1-6분의 a야. 1-6분의 a라는 그 값이 뭐보다는 딱 0이 되면 되나? 아니지. 그럼 하나, 둘.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사인 함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따라서 요 값이 0이 돼 버리면 근을 3개를 갖습니다. 0을 내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겠지. 그래 커야지 이렇게 두 개를 가질 테니까. 근데 0보다는 커야 되는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 1보다는 작아야 돼. 딱 1 되면 어떡하냐 얘도? 딱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또는 음수 쪽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데 0보다는 또 작아야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 양변에 6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0. 6 마이너스 a. 6. 양변에 6 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0.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0. a.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뭔가요? 양변에 6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0. 6 빼면 마이너스 12. 맞나? 마이너스 10이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되냐? 6a, 12에서 12보다는 작은데 6은 빠져나가겠네요. 6 되면 안 되네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여기 자연수에서 1, 2, 3, 4, 5, 5개를 두고요. 여기서 7, 8, 9, 10, 11, 12. 11. 7, 8, 9, 10, 11. 5개 두고요. 2개 더하면 10개가 나와야겠죠? 27번은 10개가 답입니다. 네, 28번 봅시다. A가 둔각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이게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에 두 번째 것도 먼저 좀 쓰면 6 코사인 B 플러스 C의 값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ABC가 뭐냐면 삼각형 ABC의 각이야. 각 A가 둔각인 삼각형 ABC라 했으니까 BC도 각이겠지. ABC가 그냥 각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 숨어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면 파이가 이렇게 하나 숨어 있는 거죠. 그럼 B 플러스 C를 물어봤으니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건 6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는 이런 각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 아니야. 따라서 6 곱하기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A를 딱 쓰시고요. 파이에서 A만큼 뒤로 가니까 A는 무조건 이땐 예각 취급이야. 이건 A가 둔각이 이런 말 하죠. A가 둔각이라고 써 있어도 그 둔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예각 취급이야.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각이냐? 2사분면각이지. 그럼 올, 사, 코사인은 음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결국은. 이거 구하세요는 얘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럴 때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알려준 거잖아. 2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이거는 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 A 마이너스 2는 빵일 테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그냥 2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A 2인데 2 빼기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나마나 그냥 이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A는 뭐 치환할 것도 없지.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됐죠? 근데 코사인 A가 그래프를 보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어차피 A는 파이를 넘어갈 수 없는 각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겠네요. 90도 넘어가면. 자, 코사인 A가 0이면 A가 90도일 때 얘기지. 참고로 이쪽은 그릴 게 아니고요. 0이면. 그죠? 2분의 파일 떼기니까 이때는 A가 2분의 파일 테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자, 2분의 1 나올 때를 봅시다. 자, 2분의 1. 코사인 A가 2분의 1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겠지. 그럼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려면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파이만큼 빼니까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가 나오겠네. A가 3분의 2 파이. 아이고, 2분의 파이. A가 2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 파이인데 A가 둔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직각은 둔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A 값 구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 A가 3분의 2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을 건데, 근데 이거 아까 이거 코사인 값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코사인 A가 얼마야? 그러면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 3이요. 3 나오네요. 28번에 답이 3이네요. 3번 3.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풀면 되고, 요거 삼각형이면 항상 이런 거 자주 물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자, 29번. 야, 29번은 근데 사인 함수, 사인 정리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를 뭐 이거저거 해서 풀어도 되고, 근데 뭐 풀 것도 없지. 왜냐면 우리가 사인 정리해서 이 사인의 B는 무슨 B랑 같아? 변의 B와 같지. 변의 B와. 따라서 문제에서 왜 이 문제가 들어갔지? 난이도 높은 것만 뽑은 건데. 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문제에 준 식은 내가 쿵딱쿵딱 변형하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사인의 B는 변의 길이의 B와 같으니까, 사인 정리해서.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 거 봅시다. 왜? 자, 사인 정리가 뭐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이런 삼각형에서 당연히 A, B, C에서 대변 이런 관계에서 따질 때 B는 사인 C분의 C
이런 정리가 이렇게 통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왜 저번에 지름이지. 요게 상수가 다 서로 똑같으니까. 따라서 sin A는 2R분의 A고 sin B는 2R분의 B, 2R분의 C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사실 정리를 하면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 아이고 이거 왜 나와? 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2R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다 정리해서 그냥 분모 이렇게 약분시키면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인의 B와 변의 B 그냥 길이 같다. B가 같다.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A가 이게 B변이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답이 4번 딱 나오죠. 29번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풀면 됩니다. 뭐 굳이 변의 B로 바꾸고 뭐 이러지 않아도 돼. 30번 봅시다. 사각 ABCD에서 7, 4, 3, 4, 90도일 때 ABD의 넓이는. 자, 요거를 7, 4, 3인데 4, 3, 직각 5, 5 딱 보이니까, 요거를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서 끝냅시다.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뭐가 있지? 4, 7. 이렇게 길들이 있고요.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4, 3, 7, 4 이렇게 있고 삼각형 AB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세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ABD 그러면 누가 많아도 뭐 3, 4니까 이거 2변의 B는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삼각형 저 B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한 변이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거니까 삼각형에 뭘 알고 있는 거야? 세 변의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헤론의 공식이 제일 편해. 이런 문제에서 시험에 딱 만나면 헤론의 공식 기억나나?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소문자 S가 뭘 얘기하냐? 여기서 A, B, C는 세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합을 몇으로 나눠? 야, 평균이 아니야. 이거는 반값이야, 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7, 5, 4 딱 보는 순간 7과 5가 홀수니까, 아유, 이거 반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홀수도 하니까 짝수. 그럼 이게 두 개 더하면, 이게 두 개 12, 16? 다 더하면 16이니까 이게 8이네. 이 문제에서는 이게 8이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S는 루트 8 곱하기 8 빼기 7, 1 곱하기 8 빼기 5, 3 곱하기 8 빼기 4,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건 뭐야? 4 루트 6인가? 다 나가면 여기서 4 나가고 여기서 4 나가면 4 되고요. 2, 3, 6 4 루트 6이 답이 있나요? 5번이 답이죠. 30번에 5번.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하게 풀면 사실 이게 딱 보이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는 거겠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분의 1 A, B 요 문제에서 그냥 바로 적용을 할게요. 그럼 이때 이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2분의 1 곱하기 7, 5를 쓴다고 치면 7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로 가자. 세타. 요걸 용식을 이용해보라. 뭐 이런 의미겠지, 교육과정에서는. 그럼 결국 사인 세타를 찾으라는 얘기고, 이 사인 세타는 어떻게 찾는 거겠어? 당장 사인에서 못 찾고, 사인 정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인 정리는 한 각과 나머지 한 각을 알 때, 이럴 때 쓰는 거니까. 사인 정리 못 쓰니까 결국 뭘 해야 돼?
코사인 j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뜻이겠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다시 그거를 사인 세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연습으로 한번 해봅시다. 실전에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이건 못 구하겠는데 코사인 세타는 내가 구하겠다.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세타는 자 분모가 딱 보이지? 분모가 어떻게 되지? 2 곱하기 내가 이거 값을 궁금하니까 7과 5를 사용하겠네요. 7 곱하기 5. 그 다음에 분사는 7의 제곱, 5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빼는 거잖아요.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은 막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좀 보고 외워야 돼. 삼각형에서 이걸 보고 코사인을 쓰겠다. 그러면 두 변을 가지고 일단은 딱딱딱딱 놀고 마지막 얘 대변을 이렇게 하나 싹 빼주는 거야. 그럼 이건 뭐요? 2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7, 7에 49 플러스 25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되나? 49에서 16 먼저 빼면 얼마죠? 33? 58? 이렇게 나오나? 어이씨, 뭐, 맞냐, 이거? 뭐 약분이 잘 안 되나? 29. 35분의 29 이렇게 나와? 이거 숫자가 너무 난해한데? 우리 이걸 제곱을 해야 되는데? 실제 49, 29, 4, 46 맞나? 아, 맞긴 한데 너무 난해하네요. 자, 내가 35분의 29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냐면, 야,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값에서 사인을 어떻게 바꾸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아니야. 근데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이. 근데 이걸 제곱해 볼 거란 말이야. 그 사인 구할 건데 이거 너무 난해한 숫자잖아. 포기합시다. 포기하는 게 아예 이걸 하자 말자는 게 아니라 세타를 바꿔보자. 미안해요. 세타를 바꿔봅시다. 좀 좋은 값 나올 때까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2 곱하기 7 싸겠네요. 7 곱하기 4에 7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25의 제곱을 빼봅시다. 숫자가 좀 좋아지나? 49 플러스 16 마이너스 25. 아, 49에서 25를 먼저 좀 빼보자. 그러면 24. 40인가? 그러면 2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40 이렇게 나오네요. 좀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5죠 이렇게 되죠. 바로 40. 7분의 5. 할만하네요. 7분의 5는. 됐죠? 7분의 5는 할만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49분의 25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사인 세타였으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은 아니 그냥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거든. 근데 코사인 제곱 4분의 29니까 루트 49분의 49 빼기 25가 얼마야? 24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7분의 루트 24. 자, 따라서 S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요거를 씁시다. 5가 아니라 4라고? 지금 이제 요거 썼으니까 요 공식도 바뀌는 거죠? 요 각도 썼으니까 바뀌는 거죠. 아까 조심해. 그러니까 요거 구해도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바꾼 것 뿐이야. 분의 7분의 루트 24가 답일 테니까 7은 여기서 하나 약분하고 여기서 약분해서 여기 2 만들고 그러면 6, 4, 24, 4 뽑아내고 2, 4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좀 이용해보라 라는 게 이 교육과정의 문제인데
해볼만 하죠, 당연히.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목요일에 확통 문제집 꼭 다, 아니, 그 프린트 꼭 갖고 오세요.